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ITQ 엑셀 시험 준비 수업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함수 06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 교재에 57페이지의 3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3번 예제부터 같이 하기 위해서 내용 지우시고요. 이 셀을 출판사에서 이걸 셀 서식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일반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입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셀에는 어떤 셀 서식이 지정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항상 일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출판사에서 입력해 준 거잖아요. 입력한 사람이 지금 셀 서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걸 항상 일반으로 바꿔서 하는가 보다. 원래 일반으로 다 돼 있는 것이다 이거죠. 네. 저기 앉으신 분이 질문이 많으셨는데 오늘 결석하셨네. 반장님 앞에 앉으고 네, 엑셀 시간에 좀 어려워하셨는데 자 좋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아파트 이름이 여기에 있죠. 아파트 이름이. 근데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 찾는 것이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걸 여기서 찾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브이룩업이 그걸 못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주로 브이룩업은 한 두세 번, 서너 번 써봤나요? 항상 찾는 값이 맨 왼쪽에 있었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요. 오른쪽으로 몇 번째 있느냐. 브이룩업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브이룩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구수 가장 큰 거를 여기서 찾아요. 그래가지고 역방향으로 가죠. 왼쪽에 가서. 근데 인덱스는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방향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맥스 이 세 개의 함수를 써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연습할 때는요. 맥스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치. 그 다음에 인덱스를 껍데기에다 씌우는 겁니다. 자, 가구수가 가장 많은 값이 몇인가를 먼저 맥스로 찾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MA 하면은 최대값 함수 두 번째 있죠. 맥스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맥스의 인수 도움말 넘버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넘버는 언제나 범위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 그러면 가구수 2, 3부터 입력되어 있죠. 쭉 드래그해서 2, 8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고 입력하면은 575가 5가구가 가장 큰 값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맥스로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치가 하는 일은 뭐냐? 매치가 하는 일은 나중에 인덱스를 가지고 이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게 매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다 매치를 이제 뒤집어 씌우게 되는데, 자, 수식 입력줄에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셔서 MA 하면은 첫 번째 나옵니다. 매치. MATCH. 자,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가 전 시간인가요? 전 시간인가? 이 매치 함수에 대해서 기본 형식을 살짝 보고 갔었는데, 자, lookup value. lookup value가 뭐냐면 찾는 값이에요. 여러분, lookup이라는 게 찾는다는 거거든요. lookup. value는 값. 찾는 값은 우리 맥스 값 찾는 거죠. 맥스 값.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써. 여기 있는 맥스를. 그래서 뒤로 커서를 빼고 콤마 찍습니다. 콤마 찍으면 lookup array
어레이가 어디에서 어느 함수에가서 나왔어요. 어레이는 무조건 범위입니다. 범위. 어레이도 범위예요. 그러면 이 최대값을 어느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찾을 거냐라는 거니까 범위는 조금 전에 맥스의 범위하고 똑같아요. 네, 맥스의 범위하고 똑같아. 어레이, 그러니까 매치의 어레이, 룩업 어레이도 맥스의 그 범위하고 똑같아요. 23부터 28 그리고 콤마 찍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옵션이 1보다 작음, 0 정확히 일치, 1보다 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나왔죠. 0이 가장 많이 사용 이렇게 조그마한 괄호 안에 그 문자가 있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한다. 시험에서는 0밖에 안 나와요. 네, 여러분 ITQ 엑셀 시험 보실 때 매치 쓰면은 맨 나중에 나오는 옵션은 무조건 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 해서 0 넣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은 다음에 입력을 완료해 보세요. 그러면 몇 번째인가를 알려줍니다. 6번째에 있다. 최대값이. 그러니까 맥스는 최대값이 몇인가를 찾아주고 매치는 그 최대값이 몇 번째에 있느냐, 위에서부터 몇 번째에 있느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하는 일은 뭐냐? 아파트명에서 6번째에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인덱스는. 그 일을 인덱스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매치는 몇 번째인가를 알려주고 인덱스는 찾으려는 게 경쟁률이냐, 분양가냐, 아파트냐, 아파트명을 찾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여기다 씌웁니다. 자, 니콜 바로 뒤를 또 클릭합니다. 그러셔가지고 IN 하면은 맨 위에 인덱스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인덱스의 인수 도움을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3개입니다. 인수가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 자, 어레이는 인덱스의 범위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파트명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만 줘도 돼요. 그런데 이거 다 주면 어쩌죠? 상관없어요. 다 주어도. 예, 다 주어도 상관없지만 아파트명 이것만 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걸 어레이로 주고 콤마 찍어요. 그 다음 로우 넘버는 아까 매치가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로우가 행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이거 로우예요. 컬럼이 A, B, C, D, E, F죠. 가로로 가는 거. 컬럼. 로우 넘버니까 로우 넘버는 매치가 아까 6이라는 걸 찾아줬죠.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뒤를 클릭하시고 콤마 찍어요. 그러면 컬럼 넘버는 뭐냐면 아까 인덱스의 어레이를 만약에 넓게 주었다면 컬럼 넘버가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1을 쓸 거예요. 왜냐? 앞으로 여러분 인덱스 하실 때 그 찾으려는 11만 범위를 줄 거니까 항상 맨 뒤는 1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인덱스를 넓게 주든 이렇게 하나만 주든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럼 넘버는 왜 1이냐? 이거 한 칸이잖아요. 한 칸. 근데 범위를 넓게 줘가지고 여기까지 주어서 1, 2, 3, 4 하면은 575가 나와요. 570. 여기 같은 거네. 만약에 여기까지 범위 주면 15,800이 나와요. 근데 이걸 찾으려면 범위를 인덱스 어레이를 여기만 주면 되지. 뭐하러 여기부터 주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1 주면 돼요. 로우 넘버는 대부분 다 1일 거예요. 자, 이제 괄호 닫으시고 입력 완료하면은 이렇게 매미안 이렇게 값을 찾아줍니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명은 매미안이다. 이게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스마일의 가구 수를 1000으로 숫자를 1000으로 한번 고쳐 보실래요? 예.
스마일을 1000으로 고치면 여기 이름이 매미안에서 스마일로 딱 바뀌죠. 가구수 가장 많은 걸 딱 찾아서 제가 아파트명을 여기다 출력해 줍니다. 굉장히 재밌는 네. 그럼 매치는 세로로 가면은 무조건 행값을 주는 거고 가로로 가면 무조건 열값을 주는 거네요. 매치는 행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네. 이게 막 C1부터 G2까지 주면은 이게 열값이라고 하거든요. C2부터 이게 G2까지. 가 되면은 열값을 주는 거고 네. 세로로 주면은 행값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행방향으로 줬으니까, 예. 가로로 주면 왼쪽에서 몇 번째? 우리가 ITQ 시험에서는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이걸 레코드라고 하는데 레코드 값이 밑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밑으로 늘어나니까 밑으로 가면서 찾는 문제가 나와요. 가로로 늘어나는 데이터가 있다면 가로 방향으로 범위를. 그 다음에 V룩업도 우리가 이제 V룩업이 대부분 나오지만 우리 지금 예제에서는 H룩업이라는 게 안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돌리면 찾을 때 H룩업으로 찾아야 돼요. V룩업하고 H룩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V는 버티칼이고 H는 호리진탈인데 표가 이거를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을 뒤집어서 찾게 되면 H룩업으로 찾는 거고. 뭐 예제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는데요. 시험에서는 ITQ 시험에서는 H룩업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V룩업으로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죠.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함수가 좀 다양하게 나와요. H룩업도 거기서 가끔 나오고. 자, 우리 ITQ 시험에서는 뭐 V룩업 정도 알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분양가 최소 아파트명. 자, 문제를 볼까요? 4번.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민을 써라. 똑같습니다. 원리가. 자, 민을 먼저 이용해 가지고 분양가 최소값을 먼저 찾아요. 자, 여기다 딱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니콜 min 함수가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은요. 맨 가장 속에 있는 것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풀립니다. 앞에서부터 쫙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해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인덱스 도움말하고 매치 도움말, 지금 민 도움말이 쫙 연결이 돼야 돼. 근데 한꺼번에 이런 문장을 나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짧게 해가지고 한 개씩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연습을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 min 더블 클릭하셔서 분양가를 모두 범위돼요. 이렇게 분양가 최소값이니까. 그리고 입력 완료를 하면 최소값을 찾았는지 보시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번째인가를 매치로 또 찾습니다. 자,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시고 MA 하면은 MATCH 보이죠? 더블 클릭. 그러면 MATCH하고 가로가 열립니다. 자,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놨어요, 아까.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이 최소값이 룩업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커서를 옮기시고 콤마. 룩업 어레이는 범위인데 미니멈 함수의 범위하고 언제나 다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또 범위 줘요. 분양가 범위 줘요.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 인수는 옵션인데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언제나 나온다 이거예요. 0번. 가로 닫고 입력을 완료해 보면 최소값은 세 번째에 있다를 찾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덱스를 씌운다 이거죠. 인덱스를. 자, 그러면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시고 in 하면 인덱스 위에 보이죠? 더블 클릭. 자, 인덱스에
인수 도움말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보시는 거예요. 자, 어레이가 인덱스의 범위예요. 지금 아파트명을 찾는 거예요. 아파트명. 최종적으로 찾을 건 아파트명. 그게 인덱스의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아까와 똑같은 B3부터 B8까지를 드래그해 주시고 콤마 찍고, 인수 구분할 때 콤마 찍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함수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 콤마 찍을 때 자리에 가서 안 찍고 다음 작업을 이어가니까 에러가 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로우 넘버인데, 로우 넘버는 아까 세 번째라고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치 맨 뒤로 커서 옮겨서 콤마 찍어요. 자, 컬럼 넘버가 지나죠. 컬럼 넘버는 우리가 인덱스 어레이를 이렇게 하나의 열만 줬을 때는 1밖에 없다. 1. 그래서 1이다. 가로 닫고 입력 완료. 그레이트. 그레이트가 분양가 가장 낮은 아파트다. 출력이 되죠? 네. 이겁니다. 네, 여러분 매치하고 인덱스 문제 나오면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이거 어려워가지고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별로 안 복잡하죠. 속에 있는 것부터. 다음에 이제 가구수 5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자, 센서식을 일반으로 또 바꿔놓으시고 가구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이건 브이루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언제 인덱스를 써야 되고 언제 브이루건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브이루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인덱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세요. 자, 문제가 F10셀에서 선택한 아파트의 가구 수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마일 여기 있는 여기에 아파트명에 해당되는 가구 수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값을 찾을 건데 찾아가지고 가구 수를 구할 겁니다. 찾을 값이 왼쪽에 있고 가구 수는 오른쪽에 있죠. 이런 건 브이루건 하나로 다 됩니다. 근데 아까 인덱스를 쓴 것은 여기서 몇 번째인지를 찾아가지고 거꾸로 왼쪽에 있는 걸 값을 출력하잖아요. 이건 브이루건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하실 때도 브이루건하고 인덱스가 이게 무슨 어떻게 구분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왼쪽에서 찾아가지고 오른쪽 값을 출력하는 거는 브이루건이 훨씬 쉬운 거예요. 함수 하나 쓰면 되니까. 근데 인덱스는 혼자 하는 일은 없다고 그랬죠? 인덱스는 꼭 매치가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인덱스가. 자, 이제 가구수 한번 해볼까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리콜 V L 하면은 브이루건 더블 클릭하시고 자, 브이루건의 첫 번째 인수는 룩업 밸류는 찾는 값. 네. 찾는 값. 스마일 여기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F10에 있는 값을 찾는다 이거. F10에 있는 값. 콤마.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표. 범위. 어레이 범위. 표의 범위는 어떻게 주느냐? 이 값이 포함된 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가구수까지 여기까지는 꼭 줘야 돼. 더 주는 건 괜찮은데 가구수 빼면 안 돼.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는 아파트명부터 가구수까지 이렇게 B2부터 E8까지 주셔도 되고, 나는 저 필드명은 빼야 되겠다, 실 데이터만 줘야 되겠다, 그러면 B3부터 주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테이블 어레이라는 건 표의 범위라는 겁니다. 범위 주시고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 이게 뭐냐? 몇 번째?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가구수는 네 번째다. 그래서 4를 주는 거예요. 네 번째다.
그리고 콤마. 자,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나오는데 찾는 값이 문자일 때는 100% 정확히 일치해요. 100%. 예, 그래서 정확히 일치 false를 더블 클릭하든지 false는 숫자로 0하고 같다 그랬죠. 0을 입력하거나. 그래서 가로 닫고 마무리하시면 이 그레이트 아니 스마일은 가구수가 1000가구다 이걸 출력을 하는 거죠. 네. 네. 아, 그 문제가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유효성 문제를 안 했군요. 맨 위에. 예, 그러면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발견을 못 했는데. 자, 유효성 검사 꼭 나옵니다. 예. ITQ 엑셀 시험 볼 때 유효성 검사 안 나온 적은 없어요. 100% 나옵니다. if 함수 100% 나온다고 그랬죠? 유효성 검사 100%. 예. 자, 그 문제를 위에 지금 굵은 글씨 그걸 제가 빼먹었네요. 자, 맨 위에 조건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F10 셀에는 아파트명 B3부터 B8 그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네. 그러니까 여기 B3부터 B8에 있는 내용이 여기서 선택해서 표시되도록 해라. 그 유효성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F10에 두시고 유효성 검사는 어디 있느냐? 데이터 탭에 가보세요. 데이터. 이 엑셀의 데이터 탭은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이 여기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기능들 뭐냐? 정렬과 필터도 데이터베이스 기능이고 데이터 도구라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기능이고 윤곽선이라는 기능도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입니다. 예.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도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하려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셀이 문서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통계 처리하는 기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기능,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기능. 엑셀이 아주 대단합니다. 기능이. 엑셀의 그리기 기능이 막강한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20년 전에 시나리오에 있는 무슨 시공하는 사업자, 건설 비슷한 시공 사업자예요. 근데 저희 학원에 그 파워포인트인가를 배우러 오셨어. 자기 프리젠테이션 해야 된다고. 그때 막 시나리오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때예요. 예. 그런데 도면을 엑셀로 그리시는데 아주 그 사람은 캐드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립니다. 예, 엑셀이 이렇게 딱 나눠졌잖아요. 이걸 모는 종이로 쓰는 거예요. 예. 열애롭이 딱 저기 모는 종이로 써가지고 그리는 거 아주 도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아주 잘 쓰죠. 엑셀의 그리기 기능이 파워포인트 그리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도면 다 그려가지고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물탱크 설치 공사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뭐 장점이 있고 예, 공사 기간은 어떻게 걸리고 이걸 PT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만 그때 수업을 해줬는데 아무튼 엑셀을 참 알차게 쓰는 분들 있어요. 자, 그래서 엑셀의 4대 기능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서 작성, 통계 처리, 데이터베이스 기능,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막강한 기능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자 아파트명에 놓고 데이터에 가가지고 데이터 도구에 여기 있단 말이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한 대상 목록 그리고 원본을 여기 빨간 선택 단추라고 그러죠. 요거 선택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B3부터 B8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빨간 선택 단추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에 범위가 절대 참조 형식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확인 단추 눌러주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꼭 나오니까요. 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스마일, 레스트, 그레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아파트를 이렇게 클릭하면 옆에 가구수가 딱딱 출력이 되죠. 아까 우리가 V룩업으로 가구수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6번. 시세 2위인 곳의 경쟁률을 구하라. 시세가 2위인 곳의 경쟁률. 자, 그러면 6번을 지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서 일반으로 또 바꿔주신 다음에 이 문제는 인덱스 매치 라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라지부터 써야 된대요. 라지부터. 자, 그러면 셀 포인트를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LA 라지 보이시죠? 더블 클릭. 이 라지는 맥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맥스는 오직 제일 큰 값만 구하는데 라지는 제일 큰 값도 구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마음대로 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의 어레이는 뭐냐? 시세를 범위 줘야죠. 시세. 여기 시세, 주변 시세인가 봐요. 주변 시세. G3부터 G8 콤마 찍으면 K를 줘라요. K가 몇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2위니까 2. 그리고 가로 닫아보세요. 입력 완료하면은 두 번째 시세가 2만이다라는 걸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 2만이 몇 번째 있는가를 매치가 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식 입력줄에 니콜 바로 앞을 클릭하시고 MA 하면은 매치 보여요. 매치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매치의 인수에 룩업 밸류는 우리가 찾아놓은 거예요. 이미 라지로 아까 찾아놨어요. 그래서 라지 뒤를 클릭하시고 콤마 룩업 어레이. 룩업 어레이는 라지의 어레이하고 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세를 다시 범위 줍니다. G3부터 G8 콤마 언제나 0번이다 이거예요. 정확히 일치 0번.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입력 완료하면은 아까 2만이 두 번째 있다를 매치가 찾아냅니다. 이제 인덱스를 씌우면 되죠. 맨 뒤를 클릭하시고 IN 하면 인덱스 보이면 더블 클릭. 자, 인덱스의 어레이는 줘야 돼요. 어디냐?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경쟁률입니다. 결과적으로 찾는 게 경쟁률. 그러니까 여기 D3부터 D8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여기가 인덱스의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콤마 찍으시고 두 번째 인수 로우 넘버는 아까 매치가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치 맨 뒤로 간다. 콤마 찍으시고 이제 마지막 인수 컬럼 넘버. 컬럼 넘버는 우리가 인덱스의 어레이를 열을 하나만 줬으니까 언제나 여기서도 1이다. 1 하고 가로 닫으시고 입력 완료하면은 5대1 이렇게 나오죠. 뭐 결과가 나왔으면 뭐 틀렸다고는 안 하겠어요. 네. 2만이 두 개네. 네. 첫 번째 것만 인식을 합니다. 문제 이제 이렇게 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시세가 유인 경쟁률이 하나는 3대1이고 하나는 5대1인데 이런 문제는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면은 위에 거 위에 것만 찾을 수밖에 없죠. 경쟁률을 뭐 두 개를 다 표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자 그래서 인덱스 매치 이런 함수가 나오면 인덱스 매치를 먼저 쓰지 말고 거기에는 찾는 값이 맥스나 미니나 라지나 스몰이나 뭐 에버레이지나 뭔가를 찾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라.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치를 씌워서 몇 번째인가를 찾아내고 마무리로 인덱스를 해라. 마무리로 인덱스를 해라. 우리가 그 인수를 생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수를 생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랭크 함수도 맨 마지막 내림차순이라는 인수 그거 굳이 안 넣어도 기본값이 내림차순이에요. 기본값이.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략을 해도 결과가 나오면 그건 맞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다 마쳤네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제 함수의 끝이 보이네요. 네. 그동안 뭐 함수 여러 개 했죠. 텍스트 함수, 시간 날짜 함수, 그 다음에 통계 함수, 또 찾기 함수, 네,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58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하여 1, 2, 3, 4가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첫 행은 제목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예. 데이터베이스의 첫 행은 제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다.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첫 행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필드명이죠. 아파트명, 차수, 경쟁률. 이게 바로 필드명이에요. 필드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필드예요. 다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 형식은 recall, D가 꼭 들어간다. 그리고 뒤에 통계 함수가 들어가요. D sum, D average, D max, D min 이렇게 D count, 예, D자가 붙고 뒤에 통계 함수가 붙습니다. 그리고 기본식이 가로 열고 영역, 그 영역을 줄 때는 언제나 필드를 포함해야 돼. 예, 우리가 룩업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는 뭐 데이터베이스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아닌 곳은 범위로 안 줘요. 필드를 넣어서 범위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영역이라는 거예요. DBase 함수의 가로 열고 영역은 이런 형식으로 준다. 그 다음에 열번호. 열번호는 우리 V룩업의 그 열번호하고 똑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번호 대신에 가구수, E2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셀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냥 번호 세지 말고 그 항목, 필드를 딱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열번호 대신에. 그 다음에 콤마 조건 범위. 조건은 이런 데다 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식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핵심입니다. 조건식을 만드는 요령.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기능 뒤에 이제 여기 함수 끝나면은 필터, 예, 고급 필터 연습이 되는데 고급 필터의 그 작업도 이 조건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식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데 근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조건식을 자꾸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안 만들고 여기 본문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라. 아파트명이 스마일, 예를 들면 차수가 1차 이렇게 이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조건식으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나오는데 현실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게 우리 실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뭐 10번이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은 이렇게 빈 공간에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다 조건식을 밖에다 만들어라고 문제가 나와요. 근데 몰라요. 이제 예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옛날에 ITQ 그 수업을 했을 때 문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맨날 여기 있는 거
원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써라. 근데 제가 실무해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이 형식이 딱 맞으면 이걸 이용해도 돼요. 이걸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런데 따로 만드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따로 만드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 하려면 여기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됐고요. 형식은 그거예요. 아까 지금 형식이 다 똑같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이든 dAverage든 dMax든 dMin이든 dCount든 dCount하든 dGet이든 형식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영역, 열번호, 조건범위 이거밖에 없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함수 공치를 열어봅시다. 자, 뭐 쉬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0분간 쉬겠습니다. 함수 공치를 열어놓고 10분간 쉽시다.